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겠다는 카페나 음식점, 이른바 노키즈존이 제주도에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키즈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노키즈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근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동우 부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역시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안효철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효철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관련된 분들 모시고 노키즈존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창근 위원장님, 네. 지난 15일이었죠? 네.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 걸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네.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에 2016년도에 네. 그 실지 노키즈 존으로 운영되는 그 카페에 갔다가 거절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또 증가 추세들도 그 뭐 전국에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좀 공론화하고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좀 고민해 오시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네. 거죠.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청소년 토론 배틀 주제가 될 만큼 이게 많이들 이게 찬반이 뜨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오신 네 분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짧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한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제 조례가 제정될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앞서 명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선행 조건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노키즈존이라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인권 침해이다라는 거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송창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2016년도 9월 달에 이곳 제주에서 한 네. 그 카페 음식점을 방문했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하고 중학생 자녀 둘 그리고 9살 자녀 1명, 그래서 총 5명의 가족이 갔었는데 그중에서 9살의 그 자녀 때문에 식당 이용을 거부당하고 나갔었던 이런 일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접수가 됐었고요. 간단하게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사건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었더니 해당 식당에서는 사실은 2011년도에 개업을 했었던 식당이었었고요. 네.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아동들이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식당이었다라고 저희 처음에는? 쪽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영업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돌담에서 놀던 아이가 다쳐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걸 이제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 또는 그 이제 그 식탁 테이블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부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옆에 있는 손님이 조금 이렇게 제지를 부탁을 하자 이제 그 또 식당 주인이 이제 그걸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제 뭐 기저귀를 던지고
뭐 이랬었던 부모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3세 이하 그 초등학생 아동들부터는 이제 좀 출입을 제한시킨다 이런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라고 저희 쪽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판단했었을 때 아까 저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명분들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사실은 그렇게 다 좀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아동들에 대한 그 잘못된 일반화 그리고 또 객관화되지 못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관념들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아동들이 아니라 부모들의 보호자들의 어떤 그런 언행들로 인해서 오히려 아동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 노키즈존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아동 그러니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고 저희가 결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인권위는 명백하게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이고 차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즈존 자체는 인권적 측면에서 지금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네, 저도 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일단 그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아동들이 혼자 스스로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가진 않고 사실상 그 아동을 동반한 그 가족 네. 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족 구성에 관련돼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가족 구성에 대한 어떤 입장 거부라고 느껴져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노키즈존이 또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최근에 검색을 해봐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제 네네. 하교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 노키즈존인데 자녀가 아이가 있냐?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제 찬반 논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좀 어려운 모호하고 이게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주제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서 참 네, 이번 준비하면서도 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주제지만 그렇다. 네. 그러니까 노키즈존 할 때 키즈가 이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유아들 아니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을 막 떠들고 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걔네들을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13세까지도 좀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또 그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학생 네. 미만까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키즈라는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업체들마다 들쭉날쭉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 정도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동 혼자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왜 노키즈존 하면서 함께 가는 가족과도 이제 거부를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도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그 부모들의 약간의 이제 그 지나친 뭐 갑질처럼 어떤 진상 같은 그런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그런 핑계를 어른들에게 못 주니 아이들까지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노키즈존인데 키즈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도 업체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키즈존인데 키즈의 정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노키즈존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쉽지 않은 주제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것은 맞는데 제 입장에는 좀 중립적으로 이게 다양하게 찬반의 얘기를 듣는 이런 우선 한번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네. 진행을 하려고 좀 했었던 건데요. 조례 제정 자체만의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예. 그래서 다른 방법들로 할 수만 있다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좀 이제 넘어서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 해결의 방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던져놨던 것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지금 좀 넘어서고 있다. 약간 노키존이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제주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키존이 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회장님께서 좀 아시겠지만 한 78개 정도 저는 78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고나 그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또 안 했다가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이 정확한 통계를 지금 잡혀 있지는 않은 건데 추정치로 78개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핫한 곳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이라면 또 그나마 또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을 안까지 들어와서 이게 버젓이 이렇게 좀 그런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지역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지금 소위 말하는 음식업, 뭐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은 총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 제주도의 외식업 수가 지금 14,000개 정도 되고 있고 14,000개? 예, 그 중에 노키존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중심이겠습니다만 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70개 내지 80개 정도가 있다고 일단 제주연구원에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게 네. 작년 말 기준인데 이게 제주도에 왜 이렇게 노키존 업체가 많은가 하면은 제주도 관광지에 외지인들이 제주에 와서 카페를 이렇게 하고 영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고객이 수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했을 경우 어쨌든 영업이 잘 됩니다. 예, 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애들 이래 와서 했을 경우 떠드는 경우 제지가 안 됐을 경우는 이거 다 고객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에게 과도한 배상이 돌아갑니다. 지난번 2015년도인가 한번 해서 어떤 화상 사고를 해서는 4천 몇백만 원이가 아마 그 업주가 이렇게 배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4천 몇백만 원이면 그 영세 사업장이 1년 수익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단 한 번이 사고로 사실 이 업주 잘못도 아닌데 그 사고로 해서 1년 수익을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노키존으로 운영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4,000개 중에서 7, 80개라고 하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안 하는 곳이 훨씬 많다는 거고 실제로 하는 곳은 뭐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1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지역민을 상대하는 그런 이 외식커에서는 외식업중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고 전부 외곽지, 관광지 이런 카페가 거의 대부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운영하는 무슨 관광지 쪽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키존 생겨날 때 아까 화상 사고 얘기도 하셨는데 처음에 이게 좀 대두된 계기가 있었나요? 앞서 저희 인권위원회 이제 진정 들었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주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뭐 아이들이 뭐 스마트 기기 같은 거, 뭐 태블릿 PC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그걸 소리를 크게 틀어놨었을 때 이런 주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음식점이나 카페 어떤 분위기를 망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카페나 음식점을 즐기는 다른 분들의 어떤 휴식권,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침해하는 거 아니냐.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000여 개 정도의 카페나 음식점 중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7, 80개 정도. 네. 비율상 굉장히 작지만 사실 이것이 한번 이렇게 허용되기 시작을 하면 마치 굉장히 이제 들불 번지듯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 뭐 0. 몇 % 정도의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면 제주에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사실은 거예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이렇게 노라는 어떤 거절, 배제 분리 거부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은 아동이지만 사실은 다른 대상으로 먼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확대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소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거나 잘못된 일반화에 의해서 계속 번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그런 우려들 때문만이라도 사실은 이런 그 누군가를 배제 분리 거부하는 이런 차별적이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겨난 것은 어쨌든 업체들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업체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인권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셨는데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 거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도 좀 나왔지만은 숫자상으로 네. 보면 그 도에는 우리 제주도가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좀 많은 편이고요. 전국에서? 예, 예. 네네. 그런데 인구 대비를 하면 우리 제주도가 월등히 많은 곳이죠. 수십 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전체 영업장에서 몇 개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건을 할 때도 대다수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범법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뭐 그거랑 꼭 빗댈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영업의 자유라는 이런 이름, 영업 수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을 차별하고 또 약간 혐오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우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업의 자유에 과연 차별과 혐오, 배제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준 자유냐 그렇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에서 원고까지 차별 행위다라고 원고까지 지금 한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자제해 나간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들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예, 그렇게 우선 보시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네. 그 헌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영업의 자유가 사실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의 어떤 이런 그 하나의 영업적인 전략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영업의 자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나의 권리,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이런 자유가 사실은 무한정적으로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동의 권리와 그 영업의 자유라는 권리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이고 그것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이 사안 노키즈존 자체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의 권리가 부딪혔을 때 아동의 권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진정 사례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카페를 이용하는데 무슨 아동들이 뭐 도박장이나 아니면은 그 주점과 같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팔던 식당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식당에서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아동들의 권리가 더 우선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게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차별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역으로 많다고 하셨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검색을 해보니 이제 제주 노키즈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시 외곽에 있는 뭐 조용한 카페, 그러니까 조용함을 지향한 어떤 카페들에서 그런 노키즈존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두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편하게 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이 또 그런 곳을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뭐 팩트가 아니라 이제 저도 검색해본 어떤 리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가 좀 느껴지는데 또 다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주도가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외국
해외 관광객들도 저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노키즈 존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게 사실상 좀 어떤 차별을 대놓고 하는 어떤 지역적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를 내비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더 노키즈 존에 대해서 확산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 영업주분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무시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네요. 네. 어떤 제주가 차별하는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고착할 수 있다는 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공연장,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출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전시회장도 어떤 특정 연령층은 들어오지 말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면서 식당이나 카페에 노키즈존만 문제 삼는 것, 이것은 또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공적 시설들이 먼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그걸 활용을 하고 또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한시키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네. 진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진입해서 조용히 한다든지 거기에 그 규칙에 맞도록 유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다. 네. 그런데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좀 보는 거죠. 단지 아까 공연이나 이런 전시를 할 때의 부분은 좀 일시적인 겁니다. 네. 약간 그 이벤트성으로의 행사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할 거라고 봐요. 네. 오늘의 주제처럼 식당이나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고. 카페랑 이런 공연장은 좀 다르다. 예,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 시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분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는 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네, 의원님. 예. 저는 어떤 공연장이든 어디 전시회장도 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도들이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건 또 노키즈존과 관련된 논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네. 당연히 떠들 수 있고, 당연히 뛰어다닐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무리 부모가 달랜다고 해도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럴 수 있다고 좀 서로 좀 서로 배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아동들도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에서 또 그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거를 좀 서로 괜찮다라고 좀 아이도 서로 옆에서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이거 뭐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달리겠지만은 아주 유아가 가서 떠들고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초등학생 정도의 그 학생들이 갔을 때 그 공연 관람이 무난한 정도가 있고, 이것은 아마 공연 주최 측에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나 부모님들이 뭐 이런 공연장 가면서 이걸 다 알고 가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서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간헐적으로 한번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공연인데, 주최 측 입장에서는 혹시나 뭐 해서 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리고 고가의 전시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걸 약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보듯이 뭐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처럼 뭐 이런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런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좀 운영상의 판단 기준이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또 읽히는데, 그런 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희들이 지금 오늘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노키즈존 카페나 음식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어떤 공연 같은 거가 보통 뭐 1시간 이내 끝나는 거는 보통 없고요.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그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시간 수업 시간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그 아동들이 갖고 있는 집중도의 시간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연의 어떤 시간 동안에 아동들이 집중력을 잃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 기획자가 의도했었던 그 문화 행사라든가 다른 청중이라든가 거기다가 그런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공연에 대한 부분과 이런 그 노키즈존의 식당과 카페하고는 사실 같은 걸로 놓고 본다라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도로 하고 노키즈존 찬반 논란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를 수 있는 게 지금 좀 없다. 그러면 아이 하나가 예를 들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손실을 온전히 업주가 다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영업상의 이게 자유다라는 입장 하나와 그리고 계속 지금 나왔는 차별이다, 네, 배제다 이런 말씀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게 아이의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서 말한 어떤 영업의 자유 중에 하나다. 이 두 개가 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 생각이 어떠신지 좀 자유롭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제가 네네.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까 판례 얘기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사실 이게 그 사업주 상행위와 아동 인권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충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소비자의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보장도 돼 있고 또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업주를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 구제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온전하게 사업주한테 100% 다 이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현재는 사업주의 책임을 과도하게 무는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모든 책임을 우리 그 사업자한테만 다 가면은 누가 사실 뭐 노키즈존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뭐 우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송창근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이런 부분 그 사업주에 대한 어떤 권리 구제 방안이나 그리고 보험료 지원 그리고 그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공간 조그마한 공간에 만들 수 있는 시설비 지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네, 그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만약 노키즈존 금지 조례라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속에서는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노키즈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대신 할 수 있는 정도들은 찾아 나가서 그곳에서는 또 다른 지원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가령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구역을 별도 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설을 만들다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럴 때는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 아동 의자들을 비치를 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지원책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게 가령 너무 지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숟가락 같은 경우도 아동이 맞는 숟가락을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 친화 도시를 우리가 이제 지향해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항상 영업장에 대한 책임이 1순위는 그 영업주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주의를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데 오히려 이럴 경우에 뭐 영업 배상 책임 보험료를 일정 부분 좀 지원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여행 트렌드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여행이. 그럼 가족들이 와서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은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관광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 여행 오시고 또 제한 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도 전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앞서 말씀 나왔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식당의 식탁 위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뭐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손님까지 불쾌해지고 그런데 그걸 항의하니까 기저귀를 던져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업주가 도저히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같지만은 제가 좀 더 하자면 네.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벚나무에 네. 그 벚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참새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참새를 뭐 요즘 같으면 어렸을 때 우리 생이총이라도 해서 쏘면 될 텐데 그걸 대포로 쏘아가지고 그걸 쫓겨낸다. 이건 지나친 거죠.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뒀는데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모든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나 뭐 위험한 아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영업의 자유를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금지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키고 또 다른 혐오를 일으키면서 이거는 오히려 그것을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차별되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올바른 사회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지는 겁니다. 네. 네,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그런 말씀에 예를 들으시긴 하셨지만 그냥 이제 속담에 그냥 이런 거죠.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처럼 아동 한두 케이스의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모든 아동을 제한시킨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아동의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동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인데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좀 더 성숙하게 잘 보호해주고 가르쳐야 할 보호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더 이상하게 좀 만들어진 양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우선 그 대한민국이 그 비준했었던 그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을 보면 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족적 환경과 그리고 또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문에도 적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업시설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권리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2013년도였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 등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또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아동은 문제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을 우려한다. 네. 이런 것이 아동 성장에 굉장히 불이익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도가 그리고 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도민 하나하나가 다 빛나는 섬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제주도가 아동들에게 이런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를 주는 듯한 상처를 주는 듯한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문제 있는 아이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라게 될 때 네. 제주도 전체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업체의 손해들도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선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소란해서 좀 조용히 찻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야 뭐 그러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어쨌든 그 같이 동료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감각들을 좀 살려내자라고 말을 다 재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위 자체를 문제를 삼잖아요. 네. 근데 이 노키즈존은 이상하게 그 존재 자체를 거부를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입 제한이나 규제는 이제 특정 행위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의 출입 자체를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까지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흡연이 지금 다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공간에서 흡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흡연자 자체를 그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가 반드시 떠든다, 혹은 아이는 반드시 뛰어다닌다. 이거는 그 같이 동반하는 부모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 그러니까 서로 없는 거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소란 행위를 발생했을 때는 그때 퇴출의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출입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 네. 그 법에 그 분명하게 그런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차별금지법. 네네.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영업장에 장애인이 오는데 못하게 하면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영업의 자유로 이제 더 주장을 좀 해 나가는 건데요.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지만 또 찬반이 이제 워낙 이제 팽팽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령 통과가 되면 이런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좀 있어요. 네. 아직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영업 행위에 대한 주장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업의 자유라는 것은 상대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권이. 네.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권리인 이 인권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또 이런 과잉 금지하지 말라는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은 법의 일반 원칙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행위들은 분명하게 그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차별금지 조례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네. 예, 그래서 좀 이 차별이 일어나는데 제지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똑같이 노키즈존 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 노키즈존 금지 조례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고 그래서 지금 법령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앙 집권적 사고가 이제 팽배했을 때는 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못해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고 그게 통설처럼 됐었는데요. 지금은 법령에 위임이 분명하게 없다 할지라도 법령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꺼리기도 하고 또 다툼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사례도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아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부분은 뭐 찬반은 따로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네. 이제 현재의 조례로 가능한가라고 할 때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에 있고요. 단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뒷받침이 좀 부족하겠죠. 가령 네. 이제 과태료를 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선언적 의미라든지 약간 권고적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이제 법의 신뢰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례는 가능하다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키즈존 금지 조례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권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조례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약간은 좀 선언적 의미나 이런 쪽으로 좀 이끌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져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노키즈 존을 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스키즈존 용어는 뭐 그렇게 그 매끄럽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한다라고 좀 할 때는 지원책을 그 속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에 뭐 노키즈존 금지 조례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좀 더 순화해서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그걸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그러니까 12월부터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케이존을 34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케이존, 오케이존은 그 영업장에다가 뭐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앱으로 이 영업장이 오케이존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부모님들이 거기 이제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들이 거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도 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양육자들이 좀 반응이 좋았다고 이런 그 기사들을 좀 보기도 했는데. 서울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나 봐요. 예, 그 약간의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에서 이런 노키즈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키즈존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제주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론화해서 네. 토론장을 좀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그러니까 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 오케이존과 같이 좀 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들을 또 홍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네. 여기에 그 오케이존이나 예스키즈존처럼 그렇게 아동 친화적으로 하는 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것, 이 방안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도입할 만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노키즈존을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예스키즈존 아니면 오케이존이 있고 노키즈존 해서 노키존 자체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위원회에서도 이건 차별행위다. 분명하게 이제 이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이게 사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되고 또 우리는 그거 상대해서 여기를 지원해줄게 이게 올바른 우리 사회 분위기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지는 거고요. 물론 그걸 딱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업장에 그 이용을 하면서 다른 그 영업주나 또 그곳에 있는 타 고객들을 방해하면서 자기가 또 그거를 이용을 하는 이런 자유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에 열려져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좀 더 예절 교육도 더 철저하게 좀 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또 들어집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폭넓게는 차별금지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 같기도 하고. 네. 네. 우선 두 가지를 일단 지금 이야기 주제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일단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었던 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위헌 확인 사건 중에서 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 부분을 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포괄적 위임의 원칙을 선언을 했었고요. 또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다 더 안전하게 그 상위법이 제정되는 것은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봤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예스키즈존과 같은 이런 약간 그 파지티브적인 어떤 정책적인 접근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제약과 벌칙을 주는 어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진정 사건들을 좀 보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안내견을 데리고서는 식당에 갔었을 때, 카페를 갔었을 때 마치 애완견에 이게 털이 날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던 사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사실 저희 비장애인들한테는 이제 눈과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네. 또는 이제 뭐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식사 시간에 이제 식당을 방문하면 번잡스럽고 식당이 좁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었던 그런 사례. 혹은 외국인 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 대중목욕탕을 가려고 했었더니 그걸 또 출입을 거부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자꾸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일상화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확산되는 것의 그런 일환으로 이런 예스키즈존이나 노키즈존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론이 두 개가 좀 섞여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업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또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끝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예, 아동 인권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조례 제정이 당위성은 인정은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언급을 했었지만은 소상공인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없을 경우 이게 공연분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분들도 짧게 그냥 못하신 말씀들 한 30초 정도 정리를 하고 토론을 마칠까요? 네, 우리 국장님. 네. 일단은 저는 이 노키즈존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그 소장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사실 배제될 수 있다는 어떤 감각을 살려둬야 된다는 거를 재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나이를 갑자기 뭐 제가 40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령대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 주어진 어떤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고 일정 정도의 불편함은 좀 불편한 거를 좀 드러내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갈등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서로 모색해 갈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주제는 사실은 노키즈존이기 때문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순차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마르틴 니밀러 목사가 뭐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해서 나치가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을 잡았을 때 무관심했었던 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나마저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동에 대한 이런 권리에 대한 제한이 결국엔 나중에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우려하는 바가 아마 이제 노키즈존 하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실버존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한때 중국인들 오면 소리가 많이 크다라고 좀 해서 중국인들 안 받는 이런 업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 중국인 존, 또 뭐 노 장애인 존, 뭐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되고요. 이 자유 속에는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관용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할 때 그 필요라는 게 뭘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 이럴 때는 아마 관용과 배려와 그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중에 또 한번 이런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혹은 이런 좀 충돌된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를 내버려두는 어떤 보호자의 태도, 그렇다고 아이의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카페,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만 남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주제가 노키즈존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서 이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모두가 빛나는 제주를 만들자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노키즈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